자, 여러분, SK그룹 채용이 한참 전에 떴습니다. 영상이 좀 늦었죠? 그러니까 일단 SK 자소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목표 수립 과정, 그리고 그 목표를 수립할 때 느낀 감정, 가능성, 결과 등등등 정말 디테일하게 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컨셉은 다음과 같은 SK 인재상을 통한 목표 실행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VWBE를 통한 목표 설정, 패기를 통한 실행, 수펙스를 통한 목표 달성과 같은 순서대로 쓰되 as detail as possible. 자세할수록 좋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검사하는 사람이 지원자의 경험이라든지 생각을 자세히 들음으로써 우리 SK 인재상과 부합한다면 지금 이놈이 이 시점에 구라를 치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을 하겠다, 뭐 이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점과 생각이 우리 회사 인재상과 부합하느냐, 이건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점과 생각이 우리 회사 인재상과 부합하느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난 네가 말하는 걸 믿을 수 없으니까 네가 말하는 경험의 과정에서 네가 노력한 디테일한 내용의 그 순간, 그리고 그때 느낀 감정, 이런 걸 기술해,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결론적으로 SK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결론은 유리합니다. 아니면 뭐 리플리 증후군 같은 사람들도 좀 유리하겠죠. 자신의 구라를 진실로 믿어버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소서는 답정너죠. 답정너. 자, 그럼 SK 자소서를 분석하기 전에 자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SK가 듣고 싶은 내용은 A, B, C, D이니까 너는 A, B, C, D에 대한 내용을 써줘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이 명확한 자소서일수록 소제목이 겁나 중요하다. 근데 이 SK는 내용도 엄청 중요하다. as detail as possible. 그러니까 내용이 엄청 디테일하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2019 상반기 SK그룹 자소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의 자소서 항목의 정답은 똑같습니다. VWBE를 통한 목표 설정, 패기를 통한 실행, 팩스를 통한 목표 달성 순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기업과는 다르게 SK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재상에 맞는 경험과 느낀 점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거기서 목표 수립 과정, 그리고 그때 느낀 감정들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자소서를 검사하는 사람이 읽기 쉽고 내가 말하는 걸 명확히 알아챌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SK가 원하는 대로 문장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 목표 달성에 대한 문항이죠. 이 목표가 최고 수준이어야 돼요. 얍실한 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목표죠. 그러니까 즉 SK 인재상에서 VWBE를 통한 목표 설정 중에서 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패기를 통한 실행,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높은 목표를 도전하고, 수펙스를 통한 목표 달성,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 달성, 이런 순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템플릿 가겠습니다. XX를 위한 XX 목표 설정, XX에 의한 문제 발생, XX 해결을 통한 XX 목표 달성. 대학교 X학년 XX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XX라는 목표 수립을 한 이유는 XX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는 그 과정에서 나의 XX와 XX 같은 것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XX에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 B, C와 같은 프로세스로 XX를 달성하고자 계획하였고, 이는 100% 이상의 목표를 달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X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A, 둘째, B에 대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예상해 보았다. 하지만 이 목표 수행 중 총 X가지의 이슈가 발생하였다. 첫째, XX 시작 도중 XX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왜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지 대한 원인,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 그리고 내가 무엇을 놓쳐서 이게 발생했는지. 둘째, XX 수행 중 XX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였다. 마찬가지로 왜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그리고 나에겐 어떤 잘못이 있었고,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 그리고 이런 이슈 해결을 위해서 새롭게 반영된 목표의 재수립을 써주고, 목표로 한 X개 중 몇 개를 달성하였다. 즉 100% 중에 몇 %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XX 강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XX라는 이슈에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사 후에도 자발적으로 또는 의욕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높은 목표를 도전하여 수펙스 수준의 목표 달성을 이루겠다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죠.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설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VWBE를 통한 목표 설정 중에 두뇌를 활용하여, 그리고 패기를 통한 실행,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엄청나게 높은 목표를 잡고, 수펙스를 통한 목표 달성, 네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표, 즉 어떤 것을 개선했는지에 대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템플릿 가겠습니다. XX 해결을 위한 XX를 통한 XX 개선, XX라는 틀 타파, XX 시절, 대학, 인턴, 대외 활동, 시절 중 XX 활동 또는 XX 프로젝트에서
통해서 XX, 그러니까 남다른 방법라는 방법으로 XX를 통해 XX를 개선하였습니다. XX 타파로 XX를 개선하는 도전을 한 이유는 총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AA, 이거는 뭐가 불편해서 도전하였다. 둘째, BB, XX가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도전하였다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과거부터 선배들이 XX라는 방법을 통해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XX라는 프로젝트 특성상 쉽지 않았다. 내가 생각했을 때 XX와 XX 방법을 활용하면 AA, BB라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XX라는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선배들은 이러이러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 XX 타파를 처음 주장했을 때 팀원, 조직원들은 XX라는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느냐 라는 식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두 가지 플랜을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AA를 통해 조직원들을 끌고 가는 방법. 둘째, 그 조직원들과 BB를 통해 XX를 타파하여 효율적으로 XX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단계별로 써주고 그래서 이러한 개선을 도전할 때는 XX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XX 개선사항 달성을 도전하기 위해 솔직히 나도 XX와 같은 것을 간과했었는데 XX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XX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XX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행동은 SK 인재상 중 VWB의 B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직무역량과 관련된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위기사항은 무엇이었으며 그 위기를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극복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해서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직무역량은 크게 봤을 때 총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학문적인 지식과 아니면 직무 관련 스킬셋, 전파라든지 유무선 아니면 무슨 경영학 이런 학문적인 스킬셋이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시장 분석 능력 이러한 스킬셋, 그러니까 이러한 걸 경험하면서 발생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이번 채용 자체가 인턴 채용이 많은 만큼 경험이 없는 분들은 굳이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한 내용들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자, 템플릿 가겠습니다. 소제목 XX, 공대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학문, 아니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시장 분석 경험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XX 프로젝트 중 XX 위기 발생, XX를 통한 협업으로 해결, XX라는 저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XX라는 프로젝트를 참여 또는 개설하였습니다. XX라는 학문 또는 직무의 특성상 XX라는 내용은 핵심이기 때문에 XX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통신에서 XX라는 분야의 경우 통신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분야 전공자들끼리만 모여서 통신 테스트를 했는데 100% 품질 중에 60%밖에 나오지가 않았다. 여기서는 생각하는 것만큼 품질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면 불리해요. SK는 몇 퍼센트 중 몇 퍼센트, 몇 개 중 몇 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XX라는 것을 통해 확인을 해봤더니 유선 분야의 품질이 문제였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유선과 무선이 하나가 됐을 때 최고의 품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니까 유선 분야 사람들과 협업하기 위한 노력을 써주고 그리고 이 협업 중에 발생한 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마다 이러한 학문에서 아니면 이러한 팀워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써주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직무 역량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선 자체의 품질보다는 이를 커버하기 위한 유선 품질이 뒷받침되어야만 최고의 무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처럼 직무 역량에서 느낀 점을 써주고 그리고 협업하면서 어려웠던 점, 느낀 점, 나의 직무에서는 어떻게 하면 협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지 나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가능한지 이런 걸 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 과정마다 학문적으로 팀워크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솔직히 존나 지루하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명확한 해답도 없고 XX 이딴 말만 계속하고 근데 이게 SK에 대한 분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K 경우에는 정말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SK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재상에 맞추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써서 내가 쓰고 있는 말이 뻥이 아니다. 그때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때는 몇 퍼센트 중에 몇 퍼센트가 됐다. 이런 걸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변태처럼 자세하게 템플릿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자소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분석이 필요하신 기업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